오늘 지금 상황에서는 홍장원 전 차장이 두 번째 출석해서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 반대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 측의 그 신문보다는 좀 더 격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지금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정치 부장님, 지금 보면 홍장원 전 차장이 아예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김계리 변호사를 콕 집어가지고 그러니까 무언가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 국정원의 문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알았냐 취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요. 그 홍정원 차장이 이제 보좌관, 그러니까 그 메모를 받아 적으라고 예. 했던 그 보좌관과 관련된 이야기를 김계리 변호사랑 이전 처음에 나왔을 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 김계리 변호사를 콕 집어서 그러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면서 이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물어본 겁니다. 방금 맹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들이 뭐냐면 홍장원 전 차장, 김계리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홍장원 전 차장의 보좌관의 진술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진술이 국정원에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정원의 문건은 외부로 유출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봤냐라고 그 지금 얘기입니다. 홍장원 차장이 찍은 겁니다. 예. 아니 그거 봤다면 그거 불법적으로 유출된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만약에 이 김계리 변호사가 이런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측이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면 불법적으로 뭔가 증거를 받아서 불법적으로 제출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예. 그 증거는 인정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그 증거가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도 아마 알아봐야 될 것이고 불법적으로 받은 것이라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홍정원 전 차장은 어떻게 보면은 저기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인 이 질문이 들어올 걸 알고 들어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 역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 나 공격하고 있는 그 증거 불법적인 증거 아니야라고 역공을 한 거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매우 당황했을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김계리 변호사가 답변을 증거 기록에 있다라고 하면서 재판장에게 증인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좀 지적해 달라고 당부를 했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은 이제 저희가 뭐 아마 내일 시간에 보내드릴 수가 있는데 팽팽한 신경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때 홍장원 증인하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100번 싸워서 다 100번 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니까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은 진짜 깊이 신뢰했던 것 같아요. 육군사관학교 왜요? 출신이고 네. 또 정보맨으로 굉장히 오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볼 땐 굉장히 좀 신뢰를 했다. 특히 보면 조태용 국정원장보다 훨씬 더 신뢰를 한 것 같거든요. 그 비상계엄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면 비상계엄 10시 23분에 하기 전에 8시쯤에 홍장원 차장한테 먼저 전화를 해서 예. 조금 있다가 중대한 전달이 있을 때니까 대기하라는 지시를 내리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10시 23분에 그 이 비상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10시 53분쯤에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해서 방첩사를 도와라. 인력이든 예산이든 무조건 다 도와라. 나중에 대공수사권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날 비상계엄 때 두 번의 통화를 한 사람은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생각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곽종원 전 특수정 사령관이 나왔을 때도 네. 그때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끝나고 난 이후에 뭐 이 한동훈 전 대표를 잡아와라. 뭐 총으로 쏴 죽이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곽종건 전 특수정 사령관이 얘기하는데 홍장원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뱉은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난번에 홍장원 차장이 첫 번째 나왔을 때도 주 신문이 일어나면 반드시 변호인단에서 바로 반대 신문을 바로 해야 되는데 예. 반대 신문 자체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였거든요. 그렇다는 건 홍장원 전 차장에게 물어볼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한 번 더 홍장원 전 차장이 왔을 때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 측에서 질문할 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홍장원 전 차장이 뭐 이번 내란 어떤 재판에 있어서 가장 핵심 키맨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마 직위원 재판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 신문에 기회가 있지만 신문을 할수록 딱히 유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뭐 예. 홍장원 차장 그냥 오늘 계속 하면 좋겠다 했더니 오히려 그랬죠. 변호인 측에서 예. 반대 신문을 준비가 안 됐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직위원 재판장이 한 번 더 넣는 게 어떻겠냐 해서 오늘 나왔기 때문에 저는 아마 변호인 측에서 홍장원 전 차장의 어떤 진술을 예. 어떤 반박할 만한 어떤 뚜렷한 물증은 오늘 또 제시를 못하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뭐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그 지렁이 글씨라는 거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오늘 홍 전 차장이 이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1차로 쓴 메모는 폐기해서 없는 거고 자기가 인터넷에서 그냥 이미지를 가져온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렁이 글씨라는 것도 큰 의미가 없어요. 예. 뭐 여기가 이제 언론사니까 기자들이 들으신다면 이해가 쉽겠지만 기자들 글씨체를 막 갈겨 쓰지만 본인만 알아보는 글씨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다시 풀어쓰고 기사화가 되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 타이핑 없을 때는 손으로 메모를 했잖아요. 지렁이 글씨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렁이 글씨를 쓰든 뭐를 쓰든 간에
이 부분은 홍장원 차장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예. 그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본인의 기억, 여인영 방첩사와 통화해라. 그래서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통화했을 때에 그 체포 명단이 쭉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기억이 거짓이냐 아니냐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격을 하는데 사실 홍장원 그 1차장의 어떤 여러 가지 정황들이 다 맞아 떨어집니다. 예.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체포에 대한 명단이 있고 그 명단 부분이 홍장원 차장의 기억과 일치하면 그러면 지금 지렁이 글씨든 아니면 고딕체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그 명단 자체가 홍장원 차장이 머릿속에만 존재했던 게 아니라 방첩사, 그다음에 특전사 모든 사람 있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경찰 조지호 경찰청장 명단이 일치하는데 뭘 그걸 따집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무의미한 예. 증인 신문으로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 그게 유일했을까요? 그러니까 홍 전 차장이 그러니까 그거는 예시로 본인이 하나를 보여준 거지 실제로 이게 내가 쓰고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이 홍장원 차장의 그 메모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예. 사실상 증거로서 탄핵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가필했다, 누가 다른 사람이 쓴 거다 거의 음모론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하다가 이제는 저 지렁이 메모, 이거 지렁이 메모 누가 어떻게 지렁이가 뭐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글씨라고 알아보는 것이냐. 홍장원 그 차장은 본인이 설명한 것처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거는 1차 면모는 파기했기 때문에 없는 건데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해준 겁니다. 아, 내가 이런 식으로 날림 글씨를 써가지고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걸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보좌관한테 받아자고 했던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시로 보인 건데 그거를 또 그 고지고대로 보고 저 글씨를 어떻게 알아보겠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예. 홍장원 전 차장의 저런 증언, 메모 이런 것들을 증거로서 탄핵시키고 싶어하는 의도는 알겠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